안녕하세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쉽게 지나치는 작은 이야기들 중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양원이라는 요양원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복이 한가득 찾아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는 평생을 통해 쌓인 지혜와 아픔이 담겨 있지요. 때론 사소해 보이는 행동 뒤에는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깊은 사연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박옥순 할머니. 매일 아침 양원의 현관문을 부수다시피 열고 나가는 분입니다. 그 문소리는 양원의 아침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양원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소리로 시작됐습니다. 쾅!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옥순 할머니가 양원을 빠져나가는 소리였죠. 그 소리는 마치 작은 천둥과도 같아서 처음 양원에 온 사람들은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85의 나이가 무색하게 날씬한 체구의 옥순 할머니가 그 큰 나무 문을 열 때면 마치 젊은 시절의 힘을 순간적으로 되찾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엔 직원들이 말렸습니다. 할머니, 문 좀 살살 열으세요. 경첩이 다 망가져요. 지난달에도 수리했는데. 김 간호사는 매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옥순 할머니는 그저 담담하게, 때로는 조금 강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이 문은 내가 열어야 하는 문이요. 내 방식대로 열리게 해주시게.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열어본 문이 몇 개인지 알아? 이제는 내 방식대로 열고 싶단 말이야. 칠순을 훌쩍 넘어 85이 된 나이에도 할머니의 손목과 팔에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단련된 근육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나 봅니다. 그 힘으로 매일 아침 7시 정각 양원의 현관문을 활짝 열고 바깥으로 나가시는 게 일과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명절날에도 어김없이 말이죠. 직원들은 처음에는 할머니의 치매 초기 증상이라 생각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인지장애의 신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기 건강검진과 병원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할머니는 또래에 비해 인지 능력이 매우 뛰어났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훨씬 젊은 사람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고집이 세고 자신만의 원칙이 확고할 뿐이었죠. 옥순 어머님은 치매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양원 원장 박정숙 씨는 옥순 할머니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사무실 창가에는 연보라색 라일락 꽃이 피어 있었고 그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옥순 어머님, 차 한잔 하실래요? 요즘 제주도에서 들여온 귤차인데 향이 참 좋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귤차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현관문이 자주 고장 나는데 혹시 아침에 나가실 때 좀 살살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달에만 벌써 2번째 수리를 했거든요. 원장의 말에 옥순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들어 원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송양, 내가 여기 온 지도 벌써 7년이 됐구먼. 내가 이 양원에서 가장 오래 산 노인이라는 거 알지? 원장은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실제로 양원의 원조 멤버였습니다. 양원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있었던 몇 안 되는 입주자 중 한 명이었죠. 내가 이 나이에 이 문을 열고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단다. 내가 이 문을 힘껏 열 때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야.
내 인생의 문을 내 힘으로 열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지. 이 나이가 되면 말이야. 사람들이 점점 너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한단다. 길을 걸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말을 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지. 하지만 내가 이 문을 쾅 하고 열면 모두가 날 본단다.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야. 할머니의 눈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생의 의지였습니다. 사실 옥순 할머니는 평생을 남편과 시부모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전라도 작은 마을의 논밭이 전부인 가정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한 것이 22살 때였습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했고 술만 마시면 할머니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그때는 말이야 현관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했단다. 문을 열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바람처럼 조용히 움직여야 했지. 남편이 들어오면 문소리에 깜짝 놀라 가슴이 쿵쾅거렸지. 술 취한 남편이 들어오면 아이들을 먼저 숨겼어. 그런 세월이 40년이었어. 지금도 가끔 그 시절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프다네. 할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6.25 전쟁통에 피난을 다니며 겪은 고생, 농사를 지으며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기억, 5 아이를 키우며 끼니를 걱정했던 시절.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할머니는 참고 견뎠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할머니는 오래도록 조용히 문을 열고 닫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는 것처럼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한 노학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인생은 매일매일 새로운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그날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자신감 있게 힘차게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그 너머의 세상도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날 밤 홀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옥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의 모든 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힘껏 열기로요.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작은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아침 양원을 나가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양원에서 500m 떨어진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머니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벤치에 앉아, 때로는 느티나무 아래에 서서 말입니다. 저 아이들 보면 내 젊은 시절이 생각나. 나도 저렇게 꿈을 꾸고 달렸었는데, 이제는 저 아이들이 내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것 같아 흐뭇하단다. 특히 저 파란 책가방 맨 아이 항상 뛰어다니는 모습이 내 셋째 손주랑 똑같아. 할머니는 특히 노란 모자를 쓴 한 여자아이를 유심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할머니의 증손녀 민지였기 때문이죠. 가족들은 할머니를 양원에 모신 후 명절이나 생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오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렇게 멀리서나마 가족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지가 할머니를 알아볼까 몰라.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거야. 아이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거든. 그래도 가끔은 내가 그의 할머니의 할머니라고 말해주고 싶을 때도 있지. 할머니는 그런 날이면 주머니에서 사탕 1개를 꺼내어 입에 넣곤 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 안에 퍼지면 증손녀에게 한 번도 사탕을 사주지 못한 미안함이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12월의 어느 추운 아침,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옥순 할머니가 그날만큼은 밖에 나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시 정각 어김없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는 양원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눈도 많이 오고 길이 미끄러워요. 김 간호사가 급히 뛰어나와 할머니를 말렸지만 할머니는 이미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김 간호사. 내가 평생 농사 지으며 이런 날씨도 수없이 겪었어. 오늘 민지가 노란 우산을 쓰고 갈 텐데 그 모습이 보고 싶어. 결국 김 간호사는 할머니를 막지 못했습니다. 대신 몰래 뒤를 따라가기로 했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요. 그날따라 학교 앞은 한산했습니다. 눈 때문에 등교 시간이 평소보다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옥순 할머니는 늘 서 있던 자리에 우산을 받쳐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더 거세지는데도 꼼짝 않고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노란 우산을 쓴 작은 아이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지였습니다. 평소라면 친구들과 함께였을 텐데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는 학교 쪽으로 가지 않고 옥순 할머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옥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부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맞죠? 증조 할머니, 민지가 옥순 할머니 앞에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진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매일 이 자리에서 저를 지켜보신다고?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할머니가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아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쌓인 무언가였습니다.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만든 브로치예요. 학예회 때 만든 건데 선생님이 잘 만들었대요. 옥순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금세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에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숙여 민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민지야. 할머니는 그저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그날 이후로 옥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민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짧게나마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손을 잡고 학교까지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양원의 현관문은 여전히 매일 아침 쾅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원의 직원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문을 세게 여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관문에 특별한 쿠션을 설치해 문이 망가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문 옆에는 작은 팻말이 생겼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문 힘차게 열어주세요. 이 팻말은 다른 노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지내던 78세의 김철수 할아버지가 어느 날 식당 문을 활짝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방문을 내 맘대로 열고 싶어.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식대로 살고 싶어. 곧 양원에는 내 방식대로 문 열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노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문을 열고 닫으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이는 조용히, 어떤 이는 힘차게, 또 어떤 이는 노래를 부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박정숙 원장은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매월 나만의 문 열기 대회를 개최해 가장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을 여는 노인에게 작은 상품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는 노인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고 양원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돌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원장은 지역 노인복지 세미나에서 이렇게 발표했고
많은 요양원과 양로원이 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원에 새로 부임한 젊은 간호사 이지영은 옥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번에 새로 온 간호사 이지영입니다.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왜 매일 그렇게 세게 문을 여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주에게 이야기하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딸아,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야, 닫힌 문이 참 많단다. 못 열고 지나친 문, 열지 못해 후회하는 문, 열었다가 다시 닫아버린 문. 내 인생에도 그런 문이 많았지. 어떤 문은 너무 무거워서 열지 못했고, 어떤 문은 열 용기가 없어서 그냥 지나쳤어. 그런데 알아두렴. 인생의 모든 문은 내가 열어야 하는 거야. 아무리 무거운 문이라도 내 힘으로 열어야만 그 너머의 세상이 진정 내 것이 되는 법이지. 할머니는 잠시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평생 문을 조용히 열어왔단다. 남의 눈치 보며 소리 내지 않으려 애쓰며.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어. 남은 생애 동안 모든 문을 내 방식대로 열겠다고. 그게 쾅 소리가 나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든 상관없이 말이야. 할머니의 말을 듣던 이지영 간호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포기하고 있던 꿈의 문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릴 적부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간호사가 된 그녀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피아노 덮개를 열어볼게요, 할머니. 제 방식대로요. 그날 이후 이지영 간호사는 퇴근 후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양원에서 작은 연주회를 열기도 했죠. 그 연주회의 첫 곡은 옥순 할머니를 위한 소나타였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점차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민지의 어머니, 즉 할머니의 손녀 수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수지는 민지를 데리고 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차려입은 그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핑계로. 그런데 민지가 매일 할머니를 만난다는 말을 듣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을 어른인 제가 하지 못했으니까요. 옥순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수진아. 할미가 이해해.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쁜지. 너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잖니.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건 핑계예요. 사실 저는 할머니를 보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서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리를 메울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피했던 것 같아요. 옥순 할머니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 즉 할머니의 둘째 딸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수진은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출산 직후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지는 태어났고 할머니는 증손녀의 탄생과 딸의 죽음을 동시에 마주해야 했지요. 수진아, 내 어미는 이제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난 여기서 너희를 지켜볼게.
문은 열려 있단다. 언제든 들어오렴. 그날 이후로 수진의 가족은 한 달에 2번씩 옥순 할머니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진의 가족이 양원 근처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할머니와 더 가까이 살고 싶어요. 민지도 학교 갈 때 할머니를 만날 수 있고 저도 퇴근길에 들를 수 있잖아요. 옥순 할머니의 하루는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여전히 아침에는 현관문을 쾅 소리와 함께 열었지만 이제는 그 너머에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양원에서는 나의 인생 한마디 행사가 열렸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대표하는 한마디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행사장은 꽃으로 장식되었고 가족들도 초대되었습니다. 수진이네 가족도 물론 참석했습니다. 민지는 특별히 머리를 예쁘게 닦고 새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증조 할머니가 특별한 말씀을 하신대요. 저도 듣고 싶어요. 행사는 양원에서 가장 연장자인 90세의 정 할아버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한마디는 기다림도 인생이다입니다. 전쟁통에 헤어진 아내를 70년 넘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요. 언젠가는 만나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70대 초반의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인생의 한마디는 3번 웃으면 복이 온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3번은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복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한 명씩 자신의 인생 한마디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말은 슬프고 어떤 말은 유쾌했으며 어떤 말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옥순 할머니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한마디는 문은 3개 열어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김철수 할아버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사람들이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그 짧은 5글자 속에 할머니의 모든 인생이 담겨 있음을 모두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문은 조용히, 어떤 문은 두려움에 떨며.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은 내가 힘껏 열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문을 3개 열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민지가 뛰어나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증조 할머니, 저도 문 3개 열게요. 학교, 교실 문도, 꿈의 문도 모두 3개 열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문을 닫았던 자신의 마음이 다시 열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양원 소식지에는 옥순 할머니의 말이 큼직하게 실렸습니다. 문은 3개 열어라 박옥순 할머니의 인생 한마디. 그리고 이 말은 양원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행사 이후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박옥순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지의 손을 잡고 봄꽃이 만발한 양원의 정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벚꽃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가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를 지은 채로 말이죠. 장례식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양원의 모든 노인들과 직원들은 물론 지역 신문에
실린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문은 세계 열어라라는 말이 담긴 기사를 읽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말 덕분에 제가 오랫동안 도전하지 못했던 유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첫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양원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관에는 박옥순 할머니의 문이라는 작은 명패가 붙었고 새로 입소하는 노인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세게 열든 조용히 열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문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문입니다. 양원 원장인 박정숙 씨는 새 입소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증손녀 민지가 초등학교 졸업 후 방학 때마다 양원을 찾아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민지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때로는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남기신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모든 분들의 인생 이야기에는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어요. 민지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이 활동을 계속했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노인의 목소리라는 작은 잡지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노인 심리학을 전공하며 본격적으로 노인들의 이야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양원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문은 세계 열어라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옥순 할머니의 문 동호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이 동호회는 민지가 대학원에서 연구하던 중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SNS에 올렸다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온라인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오프라인 활동으로 확대되어 지금은 전국에 10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주요 활동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양로원이나 요양원,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노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책이나 다큐멘터리,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남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문지기입니다. 그들의 지혜와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죠. 민지는 이제 40살이 되어 대학에서 노인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첫 번째 책 문은 세계 열어라 할머니가 남긴 인생의 지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남기신 말씀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열어야 할 문이 있고 그 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느 봄날 양원에는 새로운 입소자가 찾아왔습니다. 75살의 이미경 씨였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외국에서 살다가 남편과 사별한 후 고국으로 돌아온 경우였습니다. 미경 씨가 양원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현관에 붙은 박옥순 할머니의 문이라는 명패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앞에 서서 명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나요? 안내를 맡은 직원이 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문을 많이 열어보았어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로 가는 문들을. 하지만 항상 조심스럽게 열었던 것 같아요. 실수할까봐, 비난받을까봐 늘 조심하면서. 미경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봄바람이 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세게 열어볼게요. 제 인생의 마지막 문들을요. 미경 씨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미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은 무겁고, 어떤 문은 잠겨 있고, 어떤 문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박옥순 할머니의 말씀처럼 그 문은 우리 스스로 열어야 합니다. 그것도 망설임 없이 우리만의 방식으로 말이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힘이 약해졌다고 해서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황혼기에 열게 되는 문이 더 많은 빛과 지혜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용기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마주하는 첫 번째 문을 조금 더 힘차게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너머에는 어떤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문을 연 사람만이 그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은 세게 열어라. 이상 양원문을 매일 부수는 할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